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인허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전 세계적인 광풍인 AI 산업으로 인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좀 혈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즐겨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이 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압기 원투 회사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에요. 일단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여태 나온 이슈 전체적으로 좀 정리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인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비중이 100%이죠.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작년 10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전력망에 5조 원 가까이 좀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이게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노후화가 됐냐라고 해본다면은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변압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변압기 수명이 약 한 30년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48년,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이 80년대까지 상당히 많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후화된 변압기를 좀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노후화된 북미 변압기 사이클이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은 이 뉴스 함께 보자면요. 이 북미에 이어서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변압기를 찾고 있대요. 사실상 이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가 10년 만에 찾아온 이 슈퍼 사이클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데, 이 한국산 초과 변압기가 기술력에 더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화랑을 띠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당연히 눈에 띄는 건 전력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AI가 발전을 하려면 전력망 확충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이 AI 서비스는 결국 이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야 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이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이 전력 소비를 하면서 이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주면서 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이겠죠. 사실상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이든지 원자력이든지 수력이든지 화력이든지 아무튼 뭐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이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죠. 사실상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전압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전압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전압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낮은 전압으로 우리 가정이나 회사까지 전기를 보내려게 되면은 전선이 좀 상당히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선도 두꺼워지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발전소에서 11kV로 만들어진 전압을 변전소에서 이 765kV로 승합을 시킵니다. 승합을 시킨 다음에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나 이 154kV로 강압을 시켜요. 사실상 승합과 강압이라는 말 자체가 이 변압기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결국에는 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변압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해서 이 변압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재룡전기가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사실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변압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변압기 구조를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를 사오게 되거든요. 근데 원재료, 이 코아라는 품목이 94%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코아라는 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코일이에요, 코일. 변압기 원리 같은 경우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좀 달라지게 만들어내는데요. 사실상 1차적으로 이 코일이 100번 감겨져 있다라고 해본다면 2차 코일이 10번 정도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10대 1 비율이 되겠죠. 여기서 처음에 1차 코일에 그 1000볼트로 지나가는 전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코일이 10번 두 번째 2차 코일은 10번 감겨져 있으니까 10대 1 비율로 100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압기에는 이 코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코일 같은 경우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변압기 원재료가 코일이라서 코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AI 산업 확장이에요. AI 산업이 확장을 하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망 구축,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후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은 한정적이게 되니까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AI 시대가 발전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죠. 그래서 이 변압기 수요는 비싼 값에도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 오늘도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들어가기에는 사실 무섭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재룡전기 모멘텀 지금 상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그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보자면요.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